245번째 희망락 김도영 작가전 한정판 김도영 만나기 첫 번째 시간 왕석의 이야기. 김도영 등장인물 왕겐조 본명 왕석의 중일전쟁 후 도항한 중국계 일본인으로 살고 있음. 작전명 이치고, 작전명 인팔, 하나포, 작전명 릴리. 때 1953년 곧 일본 각기 다른 일본인의 집 내부. 즉 1장 작전명 이치고. 일본식 실내. 작전명 이치고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라디오 음악을 듣는다. 왕겐조가 들어온다. 그의 품에는 낡은 괴짝이 들려있다. 이치고는 왕겐조를 보자 반갑게 손을 들어 보이며 인사한다. 이치고는 왕겐조보다 다소 어려 보이지만 그럼에도 중국계의 왕겐조에게 말을 높이지 않는다. 왔어? 이게 얼마만이야? 왕겐조는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다. 그리고 들고 온 괴짝을 이치고의 테이블 위에 올려둔다. 여전히 라디오에서는 일본 엔카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음악은 차분하고 고즈넉하며 잔잔하다. 한 달에 한 번씩 듣고 있죠? 한 달에 한 번? 그거밖에 안 되나? 예, 한 달에 한 번. 요밤에 저희 가게에서 물건을 시키니까요. 두 번으로 들려야겠네. 그건 안 됩니다. 어째서? 더 팔아줄다는데. 10개까지 물건을 가져다 드리는데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더 팔아도 하루는 손해를 보는 셈이죠. 그러게 내가 사람을 아, 보낸다니까.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제 눈으로 직접 배우고 싶으니까요. 시키긴 내가 시켰는데 거꾸로 내 집에 오는 손님 같네. 별 말씀을요. 잔잔해. 왕겐조는 테이블에 앉는다. 이치고는 왕겐조의 철전에 차를 따른다. 좋은 차일수록 색은 연하고 향은 깊고 천맛과 뒷맛이 다르거든. 정말 그러네요. 더 중요한 건 말이야. 품질이 어릴수록 좋아. 어린 잎은 물만 닿아도 금방 풍성해져. 어린 여자애들처럼 맞아봐. 왕겐조는 천천히 한 모금 마신다. 어때? 정말로 처음과 끝이 다른 맛인가?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다른데? 입안에 있을 때랑 목구멍으로 넘긴 다음에 다른 것 같네요. 이치고도 한 모금 마신다. 그는 입안에서 차맛을 느낀 뒤 꿀꺽 넘긴다. 잠시 사이. 목구멍으로 담긴 다음이라는 건 혓바닥에 남아있는 듯한 쓴맛을 얘기하는 건가? 네, 혓바닥이 양쪽 끝에서 약간의 쓴맛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마실 땐 쓴맛이 없었는데 넘기고 난 다음에 올라오네요. 이치고는 혓바닥을 길게 내밀고 다시 먹는다. 여기 이 신맛이 나면 침이 고이는 데서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쓴맛이 천천히 우러나와 혀에 감동이 병 속의 잎이 참인지 내 혓바닥이 잎인지 모르겠구나. 잠시 사이. 도대체 무슨 맛이 어떻게 다르다는 건지 모르겠네. 좋은 차일수록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다른 놈들이 그렇게 떠드는 거지. 난 차에 대해서는 별 재미를 못 느끼거든. 산의 진미는 알아도 다산 일미는 모른다고. 근데 뭔 놈의 선물을 주구장창 찬이기나 들여오고 이 차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고 난리들이야. 그러면 방금처럼 말씀하세요. 차에 대해서 좀 아나? 아, 제스민이라면 많이 마셨죠. 아 알지. 아 알아. 나도 한때 거기서 꽤나 마셨으니까. 제스민은 꽃잎인가? 아니요. 입에서 꽃향기를 나게 한 거예요. 꽃 냄새가 나는 잎이다. 그래서 그렇게 꽃 냄새가 나구나. 음악을 듣고 계셨네요. 세상이 좋아졌어. 군가는 듣기가 힘들어. 그런가요? 그래 군가. 이치고 당당하게 군가 하나를 부른다. 그의 노랫소리는 라디오의 앵커와 겹쳐진다. 누구 내 친구는 얼음을 밟으며 여기가 강이고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겠고 말은 쓰러지는데 버리지도 못하고 여기는 어딘가 온천지가 적국이구나. 할 수 없이 멈춰서 대담하게 담배 하나 태우니 불안하게도 나는 담배는 2개뿐. 하지만 괜찮아. 어차피 살려줄 생각은 없으니까. 하지만 괜찮아. 어차피 2개 비안에 끝낼 테니까. 침묵. 이치고는 담배 하나를 말기 시작한다. 들어봤어? 짧은 사이. 네. 눈의 진군이야. 만주면 얼마나 춥던지. 예, 만주가 유독 춥지요. 이상하게 그때 거기서 핀 담배 맛이 안 난다니까. 담배 피나? 끊었습니다. 뭐하러? 집사람이 담배 냄새라면 경기를 했어요. 마누라가 개조 꼭대기 앉았구만. 그러라죠. 팔로 부이었겠네. 예, 그러긴 한데 그게 모두 소설이 마음대로 되나요? 원래 전쟁이 그래. 농사꾼이 닷새란에 돈이 되고 책이나 보는 놈들이 자기 한 자리 차고 앉아서 작전을 짜고 솜털도 안 가신 애들은 훈련병이 출세 한번 해보고 눈 몇 번 질끈 넘으면 사단장이. 근데 눈도 자꾸 가면 내가 감았다 떴다는 것도 잘 몰라.
깜빡이는 건 내 의지가 아니거든. 짧은 사이. 선생님 얘기인가요? 그냥 전쟁 얘기야. 요즘 어디 가도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 얘기는 안 하려고 하죠. 그렇지. 웃자고 할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지요. 웃음이 필요한 세상인가 봅니다. 맞아. 맞는 말이지. 겐조는 가끔 말하는 걸 보면 배운 사람 같단 말이야. 제가요? 전혀 아닙니다.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어? 학교는 못 갔고 간신히 글자만 배웠어요. 중국은 그게 문제야. 사람들이 배우질 못해. 안 그런가? 맞습니다. 못 배운 사람이 많으면 사회가 발전이 안 되는 법인데 자식은 있고 짧은 사이. 그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말은 어디다 들으나 애도 못 가졌나? 왕겐조는 그저 슬며시 구슬프게 미소 짓는다. 괜한 걸 물었네. 따님은 잘 지내지요? 9달 전에 뵌 게 마지막이네요. 다 컸어. 이제 10살이셨으니까 다 큰 자식에 관해서는 말하자면 말이야. 심술을 부리는 대신 스스로 입을 다물 수 있게 되는 거야. 정숙해진 거지. 네. 일본어는 용기 잘 배웠네. 고생을 좀 했는데 다 괜찮게 됐습니다. 그래? 받아쓰기라도 한번 해봐야겠네. 그것도 병이야. 직업병. 애들 가르치다 보면 어른도 가르치려고 그러거든. 그건 그렇고 내가 시킨 것보다 적어 보이는데. 나머지는 마트에 실어서 보냈는데 금방 도착할 겁니다. 왕겐조는 테이블에 올려둔 나무 글자의 뚜껑을 연다. 그리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꺼낸다. 글자 안에서는 대부분 한눈에 보더라도 중국의 냄새가 나는 물건들이 나온다. 이건 보관이 까다롭거나 발이 나가는 것만 따로 담았어요. 중국에서 하도 오래 살아서 그런지 가끔 거기 음식이 생각난다니까. 입맛이 변해버렸어. 이건 사모님이 주문하신 거고 이건 따님께서 말한 거고요. 이건 선생님께서 약속하신 거 다 맞죠? 물건값 다 제하고 남은 돈은 제가 요코하마에서 여기까지 왔다가는 자리로 썼습니다. 커피는? 주신 돈으로 커피까지는 살 수가 없어서요. 요새 미국 상인들이 점점 원료값을 올리고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가게에 있는 요코하마 커피는 입에 안 맞는다고 하셔서. 그래서 돈이 모자랐다. 예, 그렇습니다. 이치고는 담배를 말던 손을 멈춘다. 그리고 라디오도 끈다. 잠시 사이. 중국에서 요코하마에 온 지 얼마나 됐지? 4년 정도 됐습니다.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에 자리를 잡은 건 2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가게 수입을 제일 많이 올려주는 건 차이나타운에 사는 중국인들인가? 아니요, 일본 분들이지요. 그렇지. 장사를 계속하게 해주는 건 일본인이지. 네. 근데 말이야, 곰곰이 생각하니까 어쩐지 물건값을 더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네? 내가 매번 물건을 시킬 때 주는 돈이 줄지 않는데 물건은 점점 줄어. 그거야 물가가 오르니까요. 다른 데는 돈이 줄어도 서비스를 하는 게 더 많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지? 가게마다 물건값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비싼 가게예요. 사이. 그런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장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요령이 형편없습니다. 다음에 찾아뵐 때는 커피만 아니라 다른 것도 더 챙겨드릴게요. 그렇지. 아예 그럼요. 일본 손님이 은인인데 제가 몰라 뵌 거죠. 이치고는 다시 흡족한 듯 라디오를 끈다. 내 말에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요즘 그쪽 동네가 자기 동포한테는 퍼주고 돈은 일본인한테 배로 벌어들인다는 소문이 있어서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안 그런가? 그럼요. 잠시 사이. 이치고는 담배 말던 것을 다 말았다. 그러고는 남은 차를 마시며 왕겐조를 바라본다. 왕겐조는 차를 천천히 마시며 가만히 있다. 갈 길도 볼 텐데 그럼 다음 달에 보자고. 왕겐조는 할 말이 있는지 일어나지 않고 찻잔에 만지작거린다. 예. 다음 달도요. 찻잔에 두고 왕겐조는 천천히 일어나려는다. 그러고는 테이블에 올려둔 남은 상자의 뚜껑을 천천히 닫는다. 그게 좀 오래돼 보이는데? 왕겐조는 잠시 멈춘다. 왜 그런 걸 물으시는지. 뭐가? 그냥 오래돼 보인다는 것 뿐인데. 그게 아니라 올 때마다 이 상자를 여기에 올려놨는데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시던데 왜 오늘은 물어보십니까? 그랬나? 내가 또 괜한 사연을 물어본 건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항상 아무 말 없다가 왜 오늘은 이 상자가 궁금해지셨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궁금한 게 아니라 오래돼 보인다는데? 그러니까 왜 오늘 이 상자가 오래된 것처럼 보였냐는 말입니다. 좀 이상하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21년 됐습니다. 그래, 오래된 게 맞네. 저는 어제 같은데요. 시간이야 뭐 느끼기에 따라 제각각이니까 잘 가네. 이치고는 자신의 말을 마치자마자 라디오 소리를 높인다. 왕겐조는 상자를 품에 안고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다. 저기 선생님,
이치고는 불편한 듯 왕긴조를 바라보다가 라디오 소리를 다시 낮춘다. 또 뭐지? 제가 작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짧은 사이. 내가 좀 바쁜데. 별거 아닙니다. 왕긴조는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이치고에게 내민다. 별건 아니고 지금 몇 장만 써주시면 돼요. 좀 바빠서 벌써 시간을 뺏기기도 했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안해. 다음에 하지. 10분, 5분이면 됩니다. 바쁘다고 했잖아! 왕긴조는 약간 주춤한다. 그러나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차분해진다. 제가 올 때까지도 라디오를 듣고 계셨죠? 제가 와서도 차 한잔을 하고 가라고 하셨고요. 그동안 담배도 몇 개 말았고 좀 불편해지긴 했어도 몇 마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한가해서 그런 게 아니야. 저도 그냥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 상자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 뭔가 오래된 뭔가를 보고 그냥 오래됐다고 말한 거잖아. 예, 21년이나 된 나무 상자니까요. 여기에 물건을 갖고 나갔다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도 상자에 대한 말이 없으시다가 오늘이었습니다. 알았어. 뭘 써준 되지? 5분이면 된다고? 그럼 써줄 테니까 빨리 받아서 가. 왕긴조는 잠시 말이었다. 뭐냐니까. 잘했습니다. 침묵. 자백서라고? 예, 무슨 자백서? 선생님은 전쟁후에 육과원에서 유명한 교수님이 되셨죠. 그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쟁 때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좋은 분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이. 32년에 딸자식 하나의 집사람이랑 그리고 기르던 매도 10마리를 보냈습니다. 짧은 사이. 안 듣네. 32년이면 그럴 때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냥꾼이었어요. 만주에서 선생님이랑 만난 적이 있죠. 나를? 선생님 한 분은 아니고 다른 4분이 더 계셨습니다. 어떤 분이 제 매를 쏴서 죽였죠. 하늘의 천사입니다. 그놈 이름 2년 반이나 공들였던 놈인데 사냥솜씨가 사냥솜씨나 인물이나 아주 좋은 놈이었어요. 하늘의 전사예요. 그놈 이름이 나는 모르겠는데. 사람이랑 그놈들 사이에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약속이 있어요. 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매들이 그래요. 한 번 약속이 깨지면 다시는 이 팔을 알출 수가 없어요. 그때가 벌써 21년이나 됐고 저도 선생님들도 아마 분쟁이나 다툼을 해결하는 방식에 서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5분이 잘 모르셨다고 제가 지금 하늘의 전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거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5분한테요. 매가 죽고 제가 항의를 했다가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건 전부입니다. 제가 뵌 건 5분이었는데 더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5분은 만주사냥터 점령하셨어요. 거기가 워낙 좋은 데예요. 하늘도 탁 찌고 여기 요구하마나 일본 전체에 비하면 만주 같은 땅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냥터를 독차지하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다른 사냥꾼들도 다들 항의를 했었죠. 사냥꾼이 사냥터를 뺏기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항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냥꾼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때 합의만 잘 됐어도 우리 다 괜찮게 살았을 거예요. 물론 몇 년 뒤에 전쟁이 터졌겠지만 차라리 그게 다 전쟁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그것대로 괜찮은 거니까. 근데 전쟁이 전이었어요. 그래서 더 그런 거예요. 전쟁이 아니었으니까 마을이 없어졌어요. 저희 마을이 작은 마을이었는데 너무 작아서 놀라셨을 거예요. 거기가 사냥꾼들 마을이었거든요. 모두가 매를 기르고 훈련을 시키고 옆에는 자식들이 그걸 배우고 저는 딸아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걸음마를 시작하면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맺은 약속을 물려주고 싶었으니까요. 매들이 죽고 아내도 딸 자식도 죽었습니다. 짧은 사이. 5분한테요. 난 사냥터 같은 건 몰라. 전쟁터는 알아도. 사냥터는 가본 적도 없어. 보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냥꾼들이 항의를 해서 시작된 보복이라고요. 그래서 겁을 지르고 다시는 되돌지 못하게 하려는 보복이거나 사냥터를 아예 가지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냥터가 그렇게 되고 사냥꾼들이 5번 막사에 찾아갔을 겁니다. 저는 안 갔어요. 저 혼자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린 라이플도 아니고 요청에다가 채찍이 전부예요. 그런 걸로 저 뭘 해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갔습니다. 총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다들 저한테 겁쟁이라 손가락질을 했는데 막사에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잘 될 리가 없다고. 겁쟁이가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보복이라 해도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궁금해서 한동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만하지. 그때 만주를 떠났어야 됐습니다. 제가요. 매들을 전부 풀어주고 가족을 데리고 떠났어야 됐습니다. 그랬으면 아무 일도 없었겠지요. 금방 전쟁이 터졌지만 사냥터의 사냥꾼을 그렇게 만드신 것도 모자라 5분은 마을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말을 타고요. 한 번씩 말을 타고 사냥을 하셨습니다. 저는 없었어요. 마을에 제가 돌아왔을 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뭔가 하고 싶어도 저는 겁쟁이니까요. 21년 만에야 결심을 한 겁니다. 물어봐야겠다. 근데 5마리 말만 기억나고 얼굴로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요코하마에서 선생님을 봤습니다. 나를 몇 달이나 봤으면 잘 알겠네. 내가 그런 사냥을 즐길 사람으로요? 그 5분이 아니라는 말이십니까? 당연하지. 겐조가 수고를 그랬네. 저는 알아야겠습니다. 5분 중에 누가 제 딸아 이런 말바꾸기를 찍어 내렸는지, 제 아내를 끌고 가서 어디에 묻었는지. 끔찍한 소리. 난 이런 데 앉아서 담배나 말고 라디오나 듣는 게 전부인 사람이야. 사냥 같은 건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가당치도 않아. 전쟁은요? 짧은 사이. 그게 다 전쟁 때문이라면 몇 년 동안 셀 수 없는 전투를 겪었어. 지금 전쟁터를 사냥터에 비유하는 거야? 고작 만주 사냥터에 있었던 사사문리를 가지고 찾아와서 전쟁 배상도 아니고 하늘의 전산이 사냥터니 하는 그런 말을 떠드는 거야? 오늘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이 상자가 오래됐다고. 질문이 아니라니까!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질문이었어요. 오늘도 그냥 가려고? 또 그냥 가버릴 거야?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에서 이름 바꾸고 장사꾼으로 그냥 살 건가?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긴 침묵. 좋아. 내가 그 5명 중 하나란 말이야? 네. 얼굴도 이름도 몰랐다면서. 안 보면 떠오르지는 않아도 보면 아는 게 있는 법이니까요. 직감 같은 건가? 아마도요. 내가 아니면? 제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선생님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죠.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그중 하나가 아니었으면 몇 달 사이에 제가 느꼈을 겁니다. 내가 봤다면 날 알아봤을 때 장사꾼으로 둔갑할 게 아니라 해코지를 했어야 말이 되지 않나? 5명 중 나만 만난 건가? 네. 다른 넷은 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할 건가? 장사꾼 속에서 집을 찾아가서 몇 달을 공들이고 어느 날 갑자기 자격 선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건 선생님이 하기에 달렸습니다. 무슨 말이지?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더 남자답고 울분을 더 표출하고 요코하마가 아니라 그 어디든 경악할 만한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그날의 얘기를 제가 없는 사이에 쑥대밭을 만든 그걸 적어달라는 말입니다. 자백서로는 뭘 할 거지? 잘 알겠지만 지금의 나는 전쟁 병사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요코하마의 선생인데 자백서 한 장으로 내 집과 직장을 박살내고 싶은 건가? 저한테 그런 힘은 없습니다. 그럼 왕겐조는 상자를 어루만진다. 이 상자는 21년이 된 겁니다. 21년 전 그날 쓴 상자예요. 관으로. 이건 좀 작죠? 딸아이를 묻으려고 만든 거니까요. 뒷뜰에 묻었는데 관에 담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세상을 가보지 못했는데 만주가 얼마나 넓은지도 모를 텐데 작은 관수면 두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이거 하나만 내버려뒀습니다. 내 집에 갖다 주는 물건을 관에 담아왔다는 말이네. 사람을 담아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사이. 다시 묻겠어. 자백서는 뭘 할 거지? 불안하십니까? 목적을 말해. 자백서를 써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안 쓰면 왕겐조는 대답하지 않는다. 이치고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리고는 몇 걸음 걸어다닌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니요. 제가 몇 달간 봐온 선생님은 전쟁이 끝나고 만든 이 생활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저를 가만두지 않으면 생활이 깨집니다. 일본 헌법이 바뀌었고 살인에 대해서는 즉각이
멋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을 어떻게 믿지? 저는 계속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에서 장사꾼으로 살아갈 겁니다. 원하시면 가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사이. 겐조, 저는 왕석입니다. 세상에 이런 복수는 없어. 어째서요? 이런 방식의 복수가 겐조한테는 어떤 승리를 갖다 주지?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거래를 끊는 것 이외에 이치고 잠시 왕겐조를 살핀다. 내가 그 사냥꾼이라면 조용히 살 거야. 앞을 보고 사는 거지. 더 많은 일본인과 거래하고 더 많은 가게를 갖기 위해 애쓰고 그래서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의 제일 많은 부자가 되고 어떤 가족이든 살아서 죽어서도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닐까? 내 만가에 내 딸이라면 자기들 남편이 인생을 송두리째 복수심에 날리는 것보다 그걸 바랄 거야. 지금 이 꼴을 좀 봐. 그 긴 전쟁을 끝내고 겨우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겐조가 하려는 그 일이 이 상황을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지 알고 있어? 똑똑한 사람이 왜 이래? 이건 겐조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요코하마 차이나타운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거고 중국인에 대한 냉대까지 불러올 거야. 전쟁이지. 지금 전쟁을 다시 하자는 거야. 새파란 청년들은 또다시 일어나겠지. 또 그 자식들은 매일같이 우리는 공습 경보를 피해 숨어 살 거고 그렇게 살아남은 몇 명은 복수심을 가질 거야. 그럼 도대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21년 전에 일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한테 내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지? 그게 전부 내 탓이고 내 의지였나? 내가 모든 걸 지휘한 장본인인가? 지금 이런 수고를 겪어야 될 만큼? 일본을 봐. 우린 미국인을 환대하고 있지. 일본 곳곳을 버젓이 걸어다니는 모든 미국인을 환영하고 있어. 내 가족이 흔적도 없이 한꺼번에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걸 말해달라는 일본인은 한 명도 없다고. 살아야 되니까. 겐조, 거꾸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 선생님은 그걸 앞으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21년을 그렇게 살았다면 내년에 다 나야지. 여기 일본 분들이 저 같은 사람이었어도 환대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었다면 그랬어도 아무것도 안 물으시겠습니까? 내 가족이 다 어떻게 된 건지 5번 사냥꾼들의 항의에 보복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한테 어떤 보복을 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지요. 이번엔 어떤 보복입니까? 증보. 밖에서 여러 마리의 말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마차가 도착하는 소리이며 동시에 21년 전 과거로부터의 소리이다. 말의 소리는 점점 더 커져서 실내를 가득 채울 만큼 고조된다. 이치고와 겐조, 두 사람은 마치 말들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차가 왔네요. 시간이 이렇게 됐나? 이치고는 탁자 위에 찻잔을 채우려 주전자를 들여다가 왕겐조의 찻잔을 바라보고 멈춘다. 괜한 짓을 했어. 써주면 내 집에서 조용히 나갈 건가? 저 마차를 타고 돌아가겠지요? 이치고 찻잔에 차를 따른다. 쓰지. 감사합니다. 내가 매를 써주겠다는 다섯은 맞아. 근데 마을로 들어갔을 때 나는 매 우리가 있는 집은 안 갔어. 다행히 그 집을 그렇게 한 건 내가 아니라는 말이야. 누굽니까? 글쎄 누구인지 나도 모르겠네. 이치고는 잠시 더 서 있다가 테이블에 앉는다. 쓰기 전에 편지 한 장만 적어주십시오. 무슨 편지를? 요코하마에 좋은 물건이 있어서 선물로 보내. 내가 사람을 시켜서 보낼 테니 안으로 들여줘. 그리고 선생님 성함과 서명도 써주세요. 다음은 누구지? 작정명 인파입니다. 작정명인가? 그럼 나는? 작정명 이치고였습니다. 이치고는 종이에 쓰기 시작한다. 그 사이 조명 바뀌고 왕겐조는 작전명 이치고의 집을 나와 작전명 인팔에게 향한다. 그가 인팔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견주곡처럼 움직인다. 왕겐조가 과거 참전하였던 인팔 전투에서 총을 들고 진군하는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으며 앞서가는 말의 뒷모습을 쫓아갈 수 있다. 정결이는 모든 과정에서 왕겐조가 다음 집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은 결국 복수심을 지닌 채 삶을 헤쳐나가야 하는 누군가의 모습이다. 내내 앉아서 자력서러졌던 이치고 끝마치고 나간다. 2장 작전명 인팔. 무대는 간소하게 바뀌고 거대한 전신 거리안으로 들어온다. 인팔이 들어온다. 인팔은 서부식 검은 연기복을 입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라디오를 켰다. 라디오에서는 이치고의 음악과는 사뭇 다른 음악이 있다. 그것은 아주 웅장하며 거대하고 요동치는 듯 같다. 인팔은 라디오를 들으며 마치 지휘를 하듯 양팔을 힘차게 움직인다. 그리고는 나비 넥타이를 정성스럽게 매기 시작한다. 이따금 거울에 비춘 넥타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다른 것을 바꾸기도 한다.
이윽고 인팔은 전신 거울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허리를 숙이는 이른바 일본식 인사를 연습한다. 그는 거울 속 과거의 자신에게 혼잣말을 내뱉는다. 할 수 있다면 봄의 벚꽃 아래에서 죽고 싶다. 기왕이면 보름에 매월 15일이 좋겠지. 기억하기 쉬우니까. 정중앙 가운데 오늘 15일인가? 재수롭게. 인팔은 탁자로 돌아와 술 한 잔을 따라 혼자 건배를 하듯 잔을 들어 올린다. 잘 들어. 저기 저 먼 고향에서는 우리한테 이런 술을 보내주지 않아. 그렇다고 우리 관동군이 째짝이 고향에다 간식이나 구걸하면 되겠냐? 우리 몫은 우리가 한다. 위에 잘 보여서 나중에는 이런 막사 말고 중앙 부처에서 보자고. 인팔 술잔을 털어 마신다. 그러고는 만족스러운 듯 돌아 중앙 부처 더 높은 곳. 왕겐조가 들어온다. 실례합니다. 올 사람이 없는데. 왕겐조는 이전과 똑같은 나무 상자를 꼭 안고 있다. 저는 요코하마에서 온 왕겐조라고 합니다. 중국인이신가? 예, 어떻게 들어왔지? 물품 배달입니다. 시킨 게 없는데. 무타구치 노부 선생님께서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인팔은 그제야 거울에서 돌아서서 왕겐조를 바라본다. 노부어? 내가 아는 그 노부어? 네, 잘 살아있나 보네. 노부어라. 그래 뭘 보냈지? 왕겐조는 테이블에 상자를 올려둔다. 인팔이 다가와 상자를 연다. 상자 안에서는 중국풍의 선물과 식품 몇 가지가 있다. 이건 다 중국산인가? 네, 요코하마 중국인 거리에서 주문하신 물건들입니다. 아직도 중국에 빠져 사나 보네. 인팔은 고급스러운 차 상자를 집어든다. 이건 좀 비싸 보이는데. 이런 거 살 만큼 형편이 괜찮나 보지? 아니지. 그것보다 그 무식한 놈이 이런 차를 알고나 마시는 건가? 좋은 찻잎에 대해 많이 하십니다. 그래? 인팔은 차통을 열어 찻잎의 냄새를 맡는다. 제스민이에요. 제일 최상품으로 보내셨는데 드셔보세요. 인팔은 찻잎을 몇 개 집어 술병 안에 넣는다. 실례지만 오늘 무슨 날인가 보네요. 왕겐조는 화려하게 차려온 인팔을 탐구했다. 인팔은 기분이 좋은 듯 양팔을 잡아댄다. 훌륭한 연기공이지. 딱 맞는 말씀이네요. 훌륭한 연기법입니다. 그래? 난 좀 더 검소한 뭐 그런 옷이 낫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또 밖에 나가면 체면도 지켜야 되고 말이야. 그래서 이 거울 앞에 떠나지 못해. 가운데 남자한테 의복은 여자들만큼이나 중요하니까. 잘 어울리십니다. 중국은 너무 모텔 가니까 없어. 거기 여자들은 아직도 갓난쟁이 말인가? 이제 시골 여자들도 전종은 안 하려고 합니다. 악습이야. 다 큰 몸에 애기 말이 되나? 관동성에서 어떤 여자가 도망도 안 가고 집안에 앉아있는데 보다마다 그 발 때문이야. 제일 뒤처진 인간들. 노부 집에서 일하는 분이신가? 예, 그 친구 지금 뭘 하지? 요코하마에서 선생님 하십니다. 선생이라고? 무슨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입니다. 대학? 대학에서 누굴 가르친다고? 그게? 예, 중학교도 못 나온 얼뜨기가 전쟁을 대학 교수라 밑에서 일하고 있으면 좀 알 텐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농담도 잘하시고 말도 차분하게 하시고 세월이 변하니까 사람도 변한 건가? 그럴 리가 없는데. 무슨 재밌는 기억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한두 개가 아니지. 하필이면 전쟁 때 부대에서 만난 사이라서 더 미치광이 같았나 보네. 전쟁터에서는 안 그런 사람도 그렇게 되곤 하죠. 전쟁이 참 그래. 안 그런가? 책이나 보는 것들이 부대 작전 사령관으로 덜컥 들어오거나 영어 좀 한다는 것들은 사단장까지 껑충이야. 근데 전쟁 끝나면 또 마찬가지야. 총 들고 행진하고 적진에 달려들어서 훈장 몇 개 받으면 그걸로 일본 사회에서는 높은 자리에 단숨에 입성한다고. 인팔은 다시 한번 자신의 나비 넥타이를 만진다. 가운데 중에 가운데 중앙부처로. 전쟁에서는 배운 놈들이 필요하고 전쟁 끝나고 사회에서는 조국에 공을 세운 놈들이 필요하고. 인팔은 술잔에 제스민 술을 따라 왕겐조에게 내린다. 아, 죄송합니다. 제 술은 잘 마셔. 이거 차야. 왕겐조는 술잔을 받는다. 그러나 마시지를 못하고 술잔을 바라만 본다. 인팔은 왕겐조를 바라보며 자신도 술을 따라 마신다. 훌륭한 차도 술은 어쩌지 못하는 모양이야. 그런가 보네요. 사람도 똑같아. 근사한 옷을 입고 좋은 자리에 앉아도 본성은 바뀔 수 없는 거거든. 선생님 얘기인가요? 노부 얘기야! 인팔은 탁자에 앉아 일본어를 닦기 시작한다. 공산당인가?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그래도 한땐 그랬겠지. 날 때부터 일본은 아니었으니까. 중국 어디 있었지? 만주입니다. 만주 국이겠지. 아, 예, 만주군요. 근데 일본은 왜 건너왔지? 집사람을 찾으려고요. 아 지겨운 얘기야. 찾았나? 아니요.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연미복은 입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아직 멀었네. 오늘이 초남패 생일인 것도 몰랐나? 아, 벌써 그렇게 됐네요. 내가 초대를 받았거든. 신국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데 내가 만천에 초대가 되었다고. 멀리 가야 된다. 너무 과하면 계급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그렇다고 너무 허술하면 얕잡아 볼 텐데 말이야. 멍청한 건데
지들이 퍽이나 대단해서 거기 껴있는 줄 알지. 선생님은 대단한 일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대단하지. 작년에 지진이 났을 때 내가 재산을 좀 줄었거든. 아, 훌륭하십니다. 그렇지. 나보다 더 가진 놈들은 돈 좀 내려갈 때 다들 꽁무니를 뺐어. 후지는 키가 잘 오르시지. 꼴에 배웠다고 유세를 떠더니 결국엔 꼬랑지로 얼굴을 가는 게 엘리트인가? 어떻게 생각해? 아, 네, 맞는 말씀이에요. 키웠다 우리 이 나라를 일구고 역사를 써내려간 게 누구지? 대학 교수들, 학장? 그것들은 내가 뱉은 침이나 주워먹고 사는 인간들이야. 근데 그게 다 누구 덕인지 잊어버렸어. 총성의 불길, 비명 같은 건 다 잊어버리고 평화로운 촉을 하고 있단 말이야.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잊게 해줘야 돼. 그래야 얼마나 다운할 정도로 안할텐지 반성할 텐데. 전쟁만큼 효율적인 게 없는데도 전 세계가 벌벌대면서 3차 대전이 뭐니 겁을 먹었어. 3차, 4차, 5차 얼마든지 일어나야 돼. 이거 보여? 내 목숨값이야. 만주야. 근데 권한에 만주에서 북경, 북경에서天津, 남경, 남경에서 상해, 난징. 나는 매일 밤마다 고통 속에서 밤을 샜어. 안달이 나서. 피난 간 놈들 그냥 놔둬야 되나? 발소리가 다 들려.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도라지 같은 것들 머리통에 불을 붙여서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만들어야 돼. 군기 잡는 데 그게 최고야. 불을 꺼보겠다고 흔들 때 벌써 늦어. 자려고 없거든. 내 일본 제국의 이름으로 전쟁은 끝났습니다, 선생님. 일으키면 되잖아. 부족해. 참을 수가 없어. 안 좋잖아. 이게 언제부터 정신통이었더라. 혹시 뒷목에 일직선 칼자국이 있는 사람을 본 적 있어? 내가 만든 창조물인데 가끔 군인 정신이라는 걸 말이야. 아주 가끔 이상한 걸 건드려. 이상한 기억, 뇌강 같은 거지. 내가 이놈을 죽여야겠다. 내가 이놈을 죽고 싶도록 만들어야겠다. 내가 이놈을 죽을 만큼 해놔야겠다. 포로도 목들을 반쯤만 베린 거야. 아주 살살 극도로 참으면서 살찌는 군더더기를 느끼다 보면 저녁이 와. 내가 도와 하나가 되는 경지에서 그렇게 살주게 몇 년 동안 살아있다면 내 앞에 오고 싶겠지. 자기를 만들어준 장군이자 살려준 신이니까. 인파는 잠시 왕겐조를 바라본다. 겐주라고 했나? 나치 이거 뒷목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걱정 마. 그 사람이 빼진 않을 테니까. 왕겐조는 가만히 선 채로 이동도 하지 않는다. 노부호랑 내 사이를 한다면 나한테 이런 걸 보낼 리가 없거든. 그것도 한편 중국인을 시켜줘. 못 보여주겠나? 왕겐조는 천천히 돌아서서 자신의 뒷목을 보여준다. 인파는 일본도를 들어 마치 왕겐조의 목을 그어내듯이 천천히 칼을 가로로 긋는다. 상상의 사례에서 인파는 전율이 된다. 살려줄 기억이 없어. 그래서 내가 신이 못 되나 봐. 아쉽네. 한명 기대했는데. 인팔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리고는 연비복 자켓을 벗는다. 왕겐조는 그때까지도 돌아서서 있다. 놀랐나? 노부한테는 내가 나중에 사람 구한다고 전해줘. 선생님, 선물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 이번엔 좀 쓸만한 선물이면 좋겠는데. 왕겐조가 탁자 위에 이치고의 자백서를 올려놓는다. 인팔이 다가와 자백서를 든다. 읽는다. 인팔의 자세와 얼굴이 조금씩 변하고 다 읽은 뒤엔 왕겐조를 향해 아무 일 없었다는 뜻이. 잘 받았다고 전해줘. 예. 4일. 인팔은 접어든 자백서를 들고 몇 걸음 돌아다니다가 나가지 않고 서 있는 왕겐조를 바라본다. 왜 그러고 서있지? 가브라한데도? 달리 더 전하실 건 없으신가요? 글쎄, 없는데. 예. 4일. 왕겐조는 계속 나가지 않고 서 있다. 인팔은 옷과 잘맨 나비 네트에 물들었듯 연미복 재킷을 벗는다. 이게 그 친구가 직접 쓴 건가? 네. 자기 집에서? 아니면 대학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뭐 어떤 정치적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인텔리들의 집단적인 뭐 그런 거 있잖아. 집에서 쓰셨습니다. 대학에서 무슨 과목을 가르치지? 문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네. 차선이라고 쓰겠다는 건가? 아, 그건 아닙니다. 이런 걸 나한테만 보내는 거야?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세 사람한테 다 보내는 거야? 다 보내드릴 겁니다. 혹시 이걸 읽었나? 잠시 4일. 예. 읽었다. 주인이 심부름 시킨 걸 열어봤다는 소리네. 제 주인이 아니십니다. 집에서 일한다고 하지 않았나? 저는 요코하마에서 상경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선생님 댁으로 주문하신 걸 가져다 드립니다. 집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집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왕겐조를 바라보는 인팔의 눈빛이 조금 변한다. 그리고 계속 왕겐조를 바라본다. 4일. 너 누구야? 저는 왕석입니다. 여기 적힌 이름? 만주에서 그 사냥꾼? 예. 이거 네가 시킨 거야? 노부한테? 예. 병신 같은 새끼가. 죽였나? 아니요. 오늘도 대학에 나가셨을 겁니다. 외무성 인간들이 뭔가를 도왔겠지. 이런 일을 혼자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아니요. 그럼 민주주의자들? 그놈들이겠네? 날 미친 인간으로 봤으니까. 아닙니다. 아 그럼 노부야. 내가 한 걸, 전부 내가 한 것을 만들려고. 아닙니다. 내가 묻잖아! 배우가 누구야? 천하폐하에 생기는
아십니까? 뭐라고? 왕계조는 주머니에서 빠치코 알 2개 혹은 굿을 2알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뒀다. 빠치코 알은 은색의 구슬처럼 생겼다. 마치 구슬만한 은단 같다. 빠치코 알입니다. 2알이죠. 빠치코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빠치코 알을 4년 전에 던졌습니다. 그 천황폐하 생일잔치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1년 반을 살았습니다. 전쟁 때였으면 총살을 당했을 텐데 아직도 주둔하는 미군 눈치를 봤는지 겨우 1년 반이었습니다. 아니면 빠치코알을 제대로 못 맞춰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이 미친 새끼가 왕계조는 빠치코 알을 다시 주워 꼭 쥐운다. 죽여버리기 전에 꺼져. 제 집사람은 어디에 묻었습니까?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경우야. 그러니까 조직이고 세력이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달랑 너 한다? 전쟁 때 세운공으로 지금 입고 있는 그 옷 분명히 아십니다. 하늘의 전사를 쏴 죽이고 웃으면서 갔던 것도 선생님이세요. 하늘에 뭐? 좋게만 할 때 꺼져. 욕하면 다 뒤져서 네가 아는 연놈들 전부 쓸어버리기 전에. 마을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온 것도 선생님이고 마당에 매들을 전부 잡아가라고 명령한 것도 당신이었으니까. 죽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에 불을 붙였으니까? 정신을 차리게 해주려고? 그래서 발버둥 칠 때 잘났어? 아니면 앉혀놓고 뒷목을 뱄어? 신이 되고 싶어서? 막상 은차를 다 뒤져도 시체 하나 없었습니다. 닥쳐! 이 역질난 김놈 새끼야! 이 버러지 같은 개새끼! 다 죽여버렸어야 됐는데 병신 같은 놈들 이거 하나 남겨뒀어 이 개새끼들! 오늘 어떤 날인데! 왕계조는 인팔이 거스러운 연비목에서 훈장 하나를 뜯어낸다. 이 개새끼야! 인팔은 왕계조가 뜯어낸 훈장을 빼앗으려고 달려든다. 왕계조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버틴다. 죽여서 어떻게 했어? 어디에 묻었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어디에 묻었어? 대답해. 넌 총살이야. 도쿄 한복판에 매달아서 내 날까지 다 뚫어 죽여버릴 거야. 죽여! 100번 1000번 죽여봐! 그 천왕이 널 똑같이 해줄 테니까. 내 목숨값 내가 지옥을 누렸어도 내 목숨값. 니들은 전쟁 범죄자야. 그걸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악마 새끼들. 그래서 그런 인간을 교수에 앉히고 외부성에 앉혔겠지. 왕계조는 인팔에게서 빠져나와 그로부터 떨어진 곳에 산다. 왕계조는 거친 숨을 내쉰다. 전쟁 범죄라고? 외무성까지 올라온 애가 전쟁 범죄자라고? 어디에 묻었어? 돌아가서 찾아야 돼. 내 딸 옆에 묻어서 다시 만주에서 살 거야. 다시 매를 기를 거고 몇 년이 걸려도 훈련을 시킬 거고 이 지긋지긋한 지옥을 떠나서 만주로 갈 거야. 나는 왕석이야. 요코하마 중국 빙거리 왕계조가 아니라 왕석에. 어디에 묻었어? 인팔은 조용히 탁자로 돌아와 앉는다. 대답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지? 돌아가야 되니까. 인팔, 지승의 술을 한 잔 마신다. 네 말이 맞아. 내가 널 죽이면 일본 전체에 비관이 될 거야. 아내를 많이 사랑해. 와서 좀 앉지? 좋은 거래가 될 것 같은데. 대답해. 좋아, 사실을 얘기하지. 기억 없어. 전혀 없어. 인팔, 자신의 머리를 두드린다. 내가 머리가 나빠. 너무 많은 전투를 치르다 보면 너무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고 그걸 일일이 기록하는 변태는 아니라서. 사냥꾼 도벌이 있었던 건 기억하는데 누굴 어디서 어떻게 죽였는가? 난해한 질문이야. 그 21년 전 일을 기억하는 인간이 있다면 지구상에 너 하나야. 군인한테 특별한 죽음은 없어. 자기 자신을 빼고는. 인팔은 무방비라는 듯 두 팔을 들어보인다. 어서 들어와. 부탁이야. 그래, 네 말이 맞아. 일본이 잘못되고 한참 잘못됐어. 천황이 지배하고 아시아의 삽시간에 장악했던 국가는 어디로 갔지? 넌 21년을 기다렸겠지만 난 평생을 기다렸어. 일본의 전승을 내가 널 죽이면 범죄가 되지만 네가 날 죽이면 전쟁이 될 거야. 이런 게 진짜 되겠지. 죽여. 넌 원하는 부분, 난 신념을 지키고 윈윈. 왕계조가 다가와 일본도를 든다. 날 죽이면 알게 될 거야. 폭탄이 만주를 뒤집어 놓으면 드러나겠지? 죄책감 같은 건 필요 없어. 자, 날 죽여. 암살 소식이 퍼지면 중국계 일본의 탄압이 시작될 거야. 당하고 있을 리가 없지. 이게 순리야. 탄압은 폭동이 되고 폭동은 전쟁이 되거든. 나로부터 시작된 3천대전. 잘 있어라 겁쟁이들아. 돌아온다. 될뿐이야. 시대 바람이여. 왕계조는 처참한 얼굴로 인팔을 바라본다. 폭동의 전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기다릴 수 있잖아. 그럼 알게 된다니까. 어디에 묻었어? 제발 부탁이야. 이런 기회 다시는 없어. 나 죽이고 싶잖아. 네 마누라 얼마나 끔찍하게 죽였겠어. 기억도 안 나면 한천년이야.
되면 되는데도 끝까지 뒤처지게 만드는 게 악습이지. 너처럼. 맞아. 그래서 뒤처진 거야. 여긴 아직도 기모노를 입어. 전쟁에서 배운 게 없으니까 남자답게 빨리 끝내. 넌 신이 될 거야. 일본 전체가 네 이름 속자리 기억할 걸. 왕석해. 왕겐조는 일본도를 다시 제자리에 놓아둔다. 무슨 짓이야? 안 쳐진 거야? 왕겐조는 나무 상자를 다시 챙기고 이치고의 자백서를 다시 적어놓는다. 인파는 없이 나가는 일본도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기억이 안 난다니까. 왕겐조가 천천히 걸어간다. 인팔이 왕겐조의 뒤에 대고 소리를 친다. 기억이 안 난다니까. 꼴 좋다. 네 마누라 내가 아니었어도 어차피 돼졌어. 계속 찾아다녀봐. 얼마나 헛수군지 알게 될 테니까. 여긴 대일본 제국이야. 천황이 지배하고 황국 시민이 살 수 있는 대일본 제국. 인팔 혼자 남겨진 사이 그는 일본도를 더 바라보다가 이내 전신 거울 앞으로 가 벗어둔 재킷을 다시 입기 시작한다. 인팔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다가 혼자 하나가 떨어져 나간 옷깃을 한참 바라본다. 그러고는 거울 속의 자신을 마주보고 두 손을 높이 번쩍 든다. 외친다. 덴노아이카 반자이! 덴노아이카 반자이! 인팔 나간다. 텅 빈 무대. 인팔의 집을 빠져나온 왕겐조가 나무 상자를 들고 다시 걷는다. 그는 주머니에서 인팔의 훈장 하나를 꺼낸다. 그러고는 빠친코 알을 멀리 던져버리고 훈장을 주머니에 넣는다. 3장 작전명 바로바로 싸. 작전명 바로바로 싸의 집. 앞선 일본식 가정과 흡사하게 생긴 집에는 테이블과 의자, 작은 서랍이 있고 하나코 혼자 앉아 있다. 하나코는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아들에게 잔뜩 화가 나 있다. 이번엔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야? 누구야? 얼마나 많이 때린 거야? 네가 한 대도 안 맞고 돌아온 걸 내가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나와봐. 엄마랑 같이 그 집에 가.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계속 그렇게 있을 거야? 또 너 때문에 내가 고개를 숙여야겠어? 다른 집 애들을 봐.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서 뭐라도 해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넌 그 나이를 먹도록 내 속을 썩이는 거야? 왜 그랬는지 이유도 말 안 하고 그러다 잘못해서 진짜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아빠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서 그래? 네가 사고 칠 때마다 나가는 돈은 어떻고 너는 이 엄마가 미군 건물에서 청소나 하는 게 불쌍하지도 않아?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좀 봐달라고 빌어야 돼? 하나코는 테이블에 엎드린다. 왕겐조가 들어온다. 실례합니다. 하나코가 벌떡 일어난다. 너 때문에 내 병이 못 살아.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코 왕겐조를 향해 고개를 푹 숙였다가 허리까지 숙인다. 안 그래도 제가 찾아보려던 참이었는데 직접 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왕겐조는 테이블에 가서 앉고 하나코는 계속 서서 이야기한다. 아드님 치료비나 배상해드릴 게 있으면 꼭 책임지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아들 녀석은 틀림없이 혼을 낼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도 알리실 생각인가요? 혹시라도 만약 그럴 생각이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학교에서도 처벌을 받아야죠. 왕겐조는 말없이 하나코를 바라보기만 한다. 하나코는 방 안에 아들을 향해 소리친다. 이리 나와봐! 나와서 네가 직접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아니요. 저기 사모님. 저는 아드님 일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럼 누구세요? 나카노 씨를 뵈러 왔습니다. 제 남편 되는 사람인데요. 안녕하십니까? 나카노 씨하고는 오래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이 언젠데요? 21년 전에요. 21년이면 여기 없을 때인데.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어요? 노부오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노부어 선생님이요? 그게 누군데요? 아, 나카노 씨도 잘 아는 분인데. 친구요? 네. 노부어라. 아, 혹시 그 무타루치? 네. 근데 여기 분이 아니네요. 4년 전에 만주에서 왔습니다. 그럼 중국 사람이란 말이네요. 네. 거기서 제 남편을 봤다고요? 네. 뭐 때문에요? 그게 직접 뵙고 말씀드렸으면 하는데. 죽었어요. 언제요? 죽은 지가 언젠데. 전쟁 끝나고 들었으니까 전쟁 때 죽었겠죠. 언제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고 그런 걸 누가 알려주겠어요?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어떻게 만난 사이예요? 만주 사냥터에서 잠깐 뵀어요. 사냥터요? 근데 왜 찾아왔는데요? 왕겐조는 작은 상자에서 제스민 차 한 통을 꺼내 하나코에게 내민다. 이걸 드리려고요. 차 한 통 때문에요. 네, 요코하마에서 작은 가게를 해요. 아, 그래요? 네, 여기까지 오셨는데 드릴 건 없고 이거라도 내드릴게요. 네. 하나코는 잠시 나갔다가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와 책잔 2개, 차를 우릴 작은 주전자를 담아 나온다. 하나코는 제스민 차를 하나 꺼내 담고 작은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붓는다. 좋은 차네요. 저희 가게에서 제일 좋은 걸로 가져왔어요. 이런 걸 팔아요? 이거
이것저것 중국 음식이나 물건들이요. 장사가 괜찮아요. 네, 그럭저럭이요. 요코하마에는 중국 사람이 많나 봐요. 손님은 거의 일본 분들이세요. 이런 장사는 돈이 좀 많이 있어야겠죠? 물건을 떼올 때가 있으면 자리만 있으면 돼요. 혹시 생각 있으세요? 아, 평생 장사라고는 해본 일이 없어요. 그냥 궁금해서. 계속 혼자셨으면 많이 힘드셨겠네요.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잠시 차를 오르는 사이. 만주에서 제 남편은 어땠어요? 다른 군인들이랑 비슷할 거예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뭐가요? 난 또 날파리에도 놀라는 사람이라 걱정만 했네요. 그때는 겁이 많으셨나 봐요. 네. 총 맞아 죽을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벌레에 물리는 거,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거, 마음껏 못 먹고 못 노는 거, 그런 게 더 무서웠을 거예요. 그냥 자기가 군인이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언제 된 거예요? 32년에요. 남편분이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시나요? 그렇죠. 다들 바쁘잖아요. 자주 편지를 보내왔는데 언제부턴가 없길래 갔구나 했어요. 편지요? 네. 편지를 쓴 건지 일기를 쓴 건지 연애 편지는 안 써본 티가 난다니까요. 마지막 편지는 그럼 어디서? 상해였던 것 같은데. 전쟁 후에 상해에 가보신 적은 있어요? 거기에요? 무서워서 못 가요. 역시 그렇겠네요. 몸은 없어도 그냥 가슴에 묻는 거죠. 지금까지 그 사람을 보겠다고 누가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설마 돈이라도 빌린 거예요? 사냥터밖에는 없는 데라 돈을 쓸 일이 없었을 거예요. 거긴 정말 사냥터밖에 없어요? 네, 그때는요. 지금은 아마 다 없어졌을 거예요. 거기도 벌써 개발이 시작됐나 봐요. 아니요, 사냥꾼이 없어졌으니까요. 나카노 씨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하나코가 서랍장으로 가서 사진을 찾아온다. 안 꺼내본 지 오래됐네요. 왕겐조는 사진을 받아서 한참 들여다보다가 사진 속 나카노가 맞는지 보기 위해 사진을 멀리 들고 마치 말에 올라탄 것처럼 살펴본다. 찾는 분이 제 남편 맞나요?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은 없나요? 그런 게 있으면 나도 보고 싶네요. 거기로 가고는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인상이 많이 다르긴 한데 맞는 것 같아요. 나카노라는 이름이 흔해요. 제가 찾는 분이 맞아요. 그건 한참 전에 찍은 건데 이목구비가 참 좋죠? 전쟁이 사람을 바꿔놓는다고들 하잖아요. 죽지 않아야 되니까 좀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다들 전쟁 전엔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럼요. 그땐 군대에 가는 게 자랑거리였어요. 징집에서 떨어지면 동네 엄마들이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 정도였으니까.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들은 슬퍼서도 울지만 기뻐서도 우는 시절이었어요. 그놈의 전쟁 때문에 사람은 불쌍하게 됐어요. 아들의 방에서 경쾌하고 요란한 음악 소리가 들려온다. 그거 좀 꺼! 손님 왔잖아! 괜찮습니다. 자식은 있겠죠? 아니요. 그럼 모를 거예요. 하긴 아빠들은 자식이 있어도 잘 모를 거예요.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머리를 조아리는 일인지. 나는 한 달에도 몇 번씩 남의 집 찾아가서 빌어요. 죄송합니다. 다 제 탓입니다. 아드님은 방에만 있네요. 뭐가 불만인지 제가 집에 있을 때 나와보지도 않아요. 점점 음침해지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굴 닮아서 저거나. 아드님은 나카노 씨를 별로 안 닮았나 봐요. 맞아요. 반이라도 닮았으면 좀 더 사내다웠을 텐데. 근데 안 닮아서 다행인 것도 있어요. 뭔데요? 담배요. 얼마나 피워댔는지 하루 종일 물고 살았으니까요. 하도 화가 나서 내 머리카락도 말아 피우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그 인간이 진짜 제 머리카락에 종이를 말더라니까요. 하나코는 차 주전자를 확인한다. 이제 마셔도 되겠네요. 하나코는 왕겐조의 책전에 차를 따르고 자신의 잔에도 따른다. 일본에는 혼자 온 거예요? 네, 처음 뵌 분인데 제가 별소리 다 했네요. 괜찮습니다. 외간 남자랑 잘도 말을 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저도 상점에 오는 분들이랑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니까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미군 건물에서 청소를 하는데 당연히 남자밖에 없으니까요. 참, 친구분이면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한채서 갔을 수도 있고. 예전에는 왕석이었습니다. 왕석에 본 기억이 없네요. 제 이름은 모르셨을 거예요. 사모님은요? 저는 하나코예요. 이름도 불려본 일이 별로 없는데 사모님이란 말 듣기 좋네요. 하나코가 차 한 모금을 마시다가 난다. 안 드세요? 향이 좋아요. 뜨거운 건 잘 못 먹어요. 이 정도면 많이 식어서 괜찮은데. 지금 여기가 하도 뜨거워서 찬물에도 잘 우러나는 차는 없어요? 그런 게 나오면 정말 떼돈을 벌겠네요. 방법이 있을 텐데 잎을 보약처럼 다려서 팔면 어때요? 그럼 찬물에 섞어 마시면 되는데. 좋은 생각이네요. 보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만 빼고요. 맞구나. 미련한 생각이네요.
그냥 놔두면 식는 걸. 안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지잖아요. 글쎄요, 영원히 식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화산도 놔두면 식어서 붓고 물도 바람도 열도 다 가라앉아요. 여기가 너무 뜨겁다면서요. 심장은 식으면 죽으니까. 나는 살려고 뜨거운 거예요. 하나코는 찻잔을 보며 슬며시 미소를 짓고 왕긴조는 그런 하나코를 그리움 가득한 얼굴로 바라봅니다. 혹시 나카노 씨가 편지를 자주 보내왔나요? 그걸 자주라고 해야 하나?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될 거예요. 많이 기다리셨겠네요. 편지요?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편지라는 게 참 신기해요. 처음 받을 땐 거기 적힌 글씨만 보다가 나중에는 다른 것들도 보여요. 한 지붕 밑에서 살던 때가 편지로 살던 때가 더 좋은 사이 좋은 부부 같고 우리가 이렇게 다정했나 싶고 실례지만 제가 편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좀 곤란하겠네요. 32년에 만주에서 보내온 편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어요. 그때 편지는. 그때가 아니더라도 만주에는 꽤 오래 계셨을 거예요. 사냥꾼들에 대한 얘기가 적힌 건 없었나요? 동북평원이에요. 거기서 다른 네 분들하고 같이 다녔어요. 아마 나중에라도 그때 얘기를 적은 게 있을 텐데 제가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서요. 저기 아무리 그래도 부부간에 주고받은 편지예요. 그러면 사모님이 확인하시고 그 부분만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그걸 본다고 해서 사모님 댁에 나쁜 일이 생기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맹세해요. 하나코의 모습은 마치 금방이라도 굳어버린 화석처럼 차갑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선다. 사모님? 나 사모님 아니에요. 저한테 자식이 있냐고 물으셨죠?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1년도 못 돼서부터고요. 여기에요. 나카노 씨가 하셨습니다. 만주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나카노 씨가 상해에 어디에 묻혔는지 한 번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한 번도요? 말했잖아요. 그런 건 가슴에 묻는다고. 내 남편이 그랬을 리도 없지만 죽은 딸도 그렇게 묻었다면서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아직 못 묻은 게 있어서요. 제 아내요. 그 사람이 나카노 씨가 어디에 묻었는지 그걸 알아야겠어요. 이쪽도 죽은 사람이에요. 나카노 씨가 상해가 아니라 일본 어디에 있었다면 찾지 않으셨겠어요? 한 번만 편지를 확인해 주세요. 아들의 방에서 들리던 음악이 끝이 난다. 하나코는 테이블에 올려둔 남편의 사진을 들고 다시 서랍에 갖다 놓는다. 제가 저런 걸 왜 듣는지 아세요? 내 말이 듣기 싫어서 저래요. 지금은 왜 듣는 줄 아세요? 지 엄마가 또 머리나 주가리고 사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러는 거예요. 음악이 꺼지는 걸 보면 지금쯤 문에다 귀를 대고 있겠죠. 왜 안 가고 계속 있는지. 지금쯤이면 자기 때문에 온 불청객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귀를 세우고 염탐하는 자식 앞에서 그런 얘기는 꺼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알고 싶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하나코는 흘끔 아들의 방 쪽을 바라봅니다. 저랑 같은 게 궁금하시네요. 왜 그랬는지. 왕긴조도 하나코를 따라 아들의 방 쪽을 바라봅니다. 애 아빠가 있었으면 알아냈을지도 모르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지 않아요? 남편이 보낸 편지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적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왕긴조는 품속에서 이치고의 자백서를 꺼낸다. 인팔이 한껏 구겨놓은 자백서는 누더기가 되었고 더러 찢겨있기도 하다. 하나코는 자백서를 받아있니 거기 적힌 분들에 대해서 혹시 들은 적이 있을까요? 하나코는 자백서를 들려준다. 아니요. 노부오 씨는 알고 계셨잖아요. 비슷한 이름은 어디에나 있어요. 다케다라는 이름도 알고 계시죠? 몰라요. 이걸 적은 사람이 제 남편도 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노부오 씨예요. 그걸 적은 사람. 죄송하지만 제 남편 이름은 빼주세요. 한쪽 말만으로 제 남편을 포함시키는 건 허락할 수 없어요. 제가 목격자예요. 제가 압니다. 제가 봤어요. 늘 어울려 다니는 5명 중에 나카노 씨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랑 어울렸고 사냥을 어떻게 했는지 나는 몰라요. 그만 가주세요. 왜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고만 하실까요? 뭐라고요? 제가 찾는 걸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는데 아무 피해도 없을 텐데 왜 안 된다, 없다, 모른다고만 하는 걸까요? 왜 정말 모를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제 눈으로 봤는데 제가 다 겪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전쟁터에서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20년이나 지나간 일을 누가 떠올릴 수 있겠어요? 그럼 그때 찾지 그랬어요? 죽은 사람까지 찾아온 걸 보면 더 빨리 찾을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면 만주에 있을 때 늦게 그랬어요? 다 물어가는 마당에 왜 들쑤셔 놓는 거예요? 상해에는 무서워서 못 간다고 하셨죠? 다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요. 칼로 찢어 죽이고 세뇌시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요. 만주에서 나카노 씨도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나가세요. 왕긴조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는다. 하나코는 그런 왕긴조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해버린다. 겁이 났습니다. 더 일찍 찾아뵙기엔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가주세요. 신고하기 전에. 아드님 문제에 사과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왜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오랜 세월이 지나서 찾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같은 동네 같은 학교 가까운 이웃이었다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아드님한테 피해를 본 사람이었다면 정당한 사과를 받았겠죠. 아니요. 그건 그쪽이 우리 이웃일 때만. 그리고 내 아들을 살인자 취급하지 말아요. 나도 그 사람 사진을 처박아두고 며칠 몇 달씩 꺼내보지도 않아요. 그래요. 나도 궁금했어요. 만약 자식까지 잃었으면 뭔가 해보려고 했겠죠. 이 동네에도 그런 여자가 널렸어요. 죽은 자식 생각에 울다가도 다음날 먹고 살기 위해 나와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서 죽은 다음에나 좋은 데서 만나자고. 다 그렇게 고달프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네 남편이 한 짓에 죗값을 받으라는 건요. 그건 너무하지 않아요? 죗값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코는 왕겐조에게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그만 가주세요. 부탁합니다. 긴 사이. 왕겐조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오랫동안 궁금했습니다. 나카노 씨한테 안부 전해주십시오. 왕겐조가 글짝을 들고 작전명 바로바로 쌓인 집을 나간다. 하나코는 탁자 주위를 서성이다가 서랍을 열고 오래된 편지 꾸러미를 꺼내 탁자를 가져온다. 하나코는 편지들을 헤집기 시작하고 편지 한 통을 천천히 읽기 시작한다. 그녀는 편지를 읽으며 약간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내려오다가 마지막 단락을 읽는다. 상부에는 이렇게 보고되었다. 만주 동북평원 사냥꾼들의 집단 습격으로 인하여 전원 사살.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만주 사냥꾼 토벌을 허가해 주시기 바람. 토벌 요청은 승인되었고 방법은 자유였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념, 궁궐세심이었다. 더 이상 항의를 하러 찾아오는 사냥꾼은 없다. 우리 앞길을 막는 건 무엇이든 죽여도 좋다. 대일본 제국은 모든 걸 승인한다. 일본은 반드시 승리하고 나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편지를 다 읽은 하나코는 손에 쥐고 있던 편지를 천천히 구기고 자신의 가슴팍을 몇 번 두드린다. 아들의 방에서는 다시 음악이 울려온다. 음악 소리에 잠시 멈춘 하나코는 이내 지독하게 냉정해지고 탁자 위의 편지들을 서랍에 넣는다. 손에 쥐고 있던 편지 한 장은 그대로 입에 우겨넣는다. 편지를 씹으며 하나코는 그 식은 차를 벌컥벌컥 마신다. 나와, 밥 먹자. 걱정 마, 손님은 갔어. 텅 빈 무대. 하나코가 무대를 빠져나간다. 그리고 아들의 방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가 다시 닫힌다. 왕긴조가 말들의 뒤를 쫓아 다시 걷는다. 그때 멀리서 매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왕긴조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 높이 올려다본다. 사장, 작전명 릴리. 무대 위에는 간이 침대가 있고 침대 위에는 반신을 볼 수 있는 릴리가 혼자 누워있다. 릴리는 이치고의 자료서를 여러 번 읽는 중이다. 침대 옆에는 작은 탁자가 있고 탁자 위에는 왕겐조가 품고 다니는 작은 괴짝이 놓여있다. 사이.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들고 왕겐조가 들어온다. 왕겐조는 곧장 주전자 안에 제스민 찻잎을 넣는다. 릴리는 자료서를 접는다. 고마워서 어쩌나. 씻을 때도 뜨거운 물이 모자랐는데 용케 얻어왔네요. 금방 식을까요? 남겨뒀다가 나중에 씻을 때도 쓰면 좋겠는데. 뭐 그것도 제 손으로 씻는 건 아니지만. 간병이는 어디 가도 없네요. 마누라가 간병인인데 벌써 넉 달지 않아요. 왕겐조는 릴리의 옆으로 의자를 당겨하고는 릴리의 다리를 주물러주기 시작한다. 아니요,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주물러봐야 감각도 없는 사람이니까. 되는 게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안 될 거예요. 다 봤어요. 릴리는 자발서를 탁자 위에 올려준다. 왕겐조는 물컵에 차를 따라 건네준다. 그리고 계속해서 릴리의 다리를 주무른다. 잘 마실게요. 앉으세요. 드세요. 릴리는 차를 한 그릇 마신다. 대단하네요. 노부원도 이런 자료를 다 받아내시고. 정작 중요한 건 빠진 자들이에요. 그 친구가 보통 영악한 게 아닐 텐데. 늘 그랬어요. 왜 그런 사람 있죠? 대장 노릇을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2인자밖에는 안 되는 사람들 말입니다. 아시잖아요. 대장은 주먹으로 하는 거. 노부가 딱 그랬어요. 왕석의 씨라고 했나요? 네. 요코하마에 있었다면서. 그럼 일본식 이름은 뭐예요? 왕경주라고 불립니다. 아, 겐조 씨. 안 사람은 좋겠어요.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됐어도 내가 찾아다닐까? 아마 그 옆편에는 내가 일찌감치 그렇게 되길 바랬을 겁니다. 기억납니다. 그 매. 다케나가 매를 썼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라이플로 그렇게 구멍을 뚫어서는 막을 수도 없는데. 아마 목에 붉은 천이 묶여있지 않아요? 주용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아, 그랬구나. 혹시 여기저기 5 중에 제가 기억납니까? 머리 붓이요 흰면. 저는 어떤 모습입니까? 겐조 씨한테? 글쎄요 그런 걸 구분하게.
서글프네요. 다른 사람이랑 내가 구분되지 못한다는 것. 죄송해요.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 집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 얘기를 좀 더 할까요? 한 잔 더 주시겠습니까? 왕겐조는 릴리의 잔에 차를 따라준다. 릴리는 찻잔이 채워지는 것을 바라본다. 한 잔에 목구멍을 적시고, 두 잔에는 외로움, 세 잔에는 마른 가슴을 씹고, 네 잔에 땀이 나고, 다섯 잔에 몸이 가벼워지고, 여섯 잔에 천 개의 영혼이 교감하고, 일곱 잔은 견디는 이가 없다. 왕겐조는 찻잔을 들고 있다가 릴리에게 건넨다. 고맙습니다. 방금 그거 틀린 데 없어요? 글쎄, 모르세요? 저도 거기서 배운 건데. 되게 유명하시래요. 제가 배우는 걸 좋아해요. 대학도 다녔고 거기 갔을 때도 전쟁 아니고 유학 간다는 마음으로. 차는 7잔에 몸이 견딜 수 없다는데 궁금하네요. 진짜 그렇게 되는지. 소금고기가 불편해서 물도 잘 안 마신 지 오래됐어요. 7잔까지 가기도 전에 화장실이나 제대로 갈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가기 전에 제가 도와드리고 갈게요. 아, 아닙니다. 알아쓸 수 있으니까. 하늘의 전사라는 이름은 직접? 네, 이름은 어떤 식으로 지어요? 그때 특징으로 만들어요. 네, 그래야 매들끼리 구분이 되니까. 하늘의 전사는 무슨 특징이 있었는데요? 사냥을 잘했어요. 그러고 보니 매 사냥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년 정도 매를 훈련시켜요. 사냥하려는 아니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매는 몸집은 작은 대신 날개가 커요. 그래서 사냥할 때는 사냥감보다 높이 날려서 주변을 빙글빙글 돌아요. 그렇게 나선으로 돌다가 기회다 싶을 때 한 번에 꽂아요. 멋있네요. 사냥감을 물어다 주는 거겠네요? 네, 사냥감이 완전히 죽어 있을 때도 있고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도 있어요. 죽어 있는 건 매한테 나눠주고 아직 덜 죽은 건 제가 뒤처리를 해요. 뒤처리를 할 때도 하늘의 전사가 안 보는 데서 했습니다. 왜요? 자존심, 매일 자존심. 아, 릴리는 반신불수가 되어 꼼짝 못하는 자신의 다리를 바라본다. 이제 그만 주무르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높이 나는 매는 어떻게 구합니까? 경주에서 훔쳐와요. 자존심이 구겨지는 순간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다들 그렇게 해요. 네, 근데 매한테는 원수가 되겠네요. 그럴지요. 1년을 공들이고 나면 실제 사냥을 1년도 못해요. 왜요? 철이 바뀌면 결국 남쪽으로 가요. 그럼 1년 사냥하자고 새끼를 훔쳐와서 1년을 가르쳐요? 철이 바뀌면 다시 와요. 돌아온단 말입니까? 기억을 했다가? 네. 그게 약속이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더. 너무 재밌는 얘기라. 약속을 깨는 매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쪽으로 갔다 만들어본대요. 있어요. 가끔 보이죠. 만주로 돌아오긴 했네요. 서식입니다. 근데 팔에는 가지 않아요. 잡으면 안 돼요? 집 나간 자식은 잡아서라도 데리고 오잖아요. 새끼가 아닌 다시 훈련하고 어려웠어요. 아, 그러면 그 매가 낳았을 새끼를 또 훔쳐서 오겠네요. 어쩌면 이제 알겠습니다. 매가 돌아오는 이유를. 뭔데요? 생각해보세요. 주인이 보고 싶어서 돌아왔겠어요? 복수하려고 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내가 뭘로 어떻게 복수를 하는지 몰라도 이치를 따지자면 그건 분명 복수입니다. 하늘의 전사도 날아갔다가 돌아온 놈이었겠죠? 네. 이런 것도 말이 되겠네요. 복수하러 온 매를 우리가 대신 막아줬다고. 긴 친구 릴리 그리고 다시 웃는다. 농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왕겐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왕겐조가 경실이 나간다. 릴리는 나가는 왕겐조를 바라보다가 탁자 위에 접어둔 자백서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그리고 자신의 베개 밑에서 총 한 자루를 꺼내 이불 위에 올려둔다. 왕겐조가 돌아온다. 그는 릴리의 이불 위에 올려진 총 한 자루를 발견한다. 그러나 균형치 않는다. 관두죠, 매 얘기는. 거기 총알도 있어요. 오래됐는데 손질도 잘 안 해서 어떨지 모르겠네. 한번 쏴볼래요? 내가 쏘면 얘것은 날 쫓아낼 거예요. 겐조씨는 손님이니까 괜찮아요. 3발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줄게요. 아, 너 오랜만에 누군가랑 얘기를 나누는데 다른 건 없을까요? 재밌는 얘기요. 마누라가 아는 건 넉 달이고 훨씬 전부터 말 상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본론으로 가기 전에 몇 개만 더요. 왕겐조는 말없이 다리만 주무른다. 겐조씨? 그래요, 우리가 갔어요. 내가 있는 집을 기억하죠. 겐조씨도 내 얘기를 들려줬으니까 나도 내 얘기를 좀 하겠어요. 동북평원,
우린 꼭 5이었어요. 왜 5명이 하나가 되는지 몰라도 조합이 괜찮았어요. 손가락도 5개가 제일 괜찮은 것처럼 마을 하나에도 5이 딱 맞아요. 우리가 갔을 때야 사냥꾼은 하나도 없을 거고, 사실 그런 데는 5도 많죠. 반항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래서 너무 느슨하게 생각했나? 누가 내 말에 화살을 썼어요. 봤어요? 아, 못 봤겠구나. 말 하나라도 이러면 징계를 받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봐서 알겠지만 나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재밌는 얘기를 좋아하고 상상하는 걸 즐기고 즐거운 결과를 만들고. 사냥꾼 가족이라 그런가 화살 솜씨가 기가 막히던데. 근데 나도 한 솜씨 하니까. 릴리, 손을 들어 방아쇠를 당기는 신용을 한다. 실력을 보여주고 싶은데 몸도 이렇고 패기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맞추고 보니까 앳된 여자이더라고요. 그게 아마 남자였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자존심, 계집애를 하나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갑자기 뭐가 씌였나 봐요. 여기서 문제? 왜 마른 낙엽에 불길이 잘 번지는지 알아요? 문제를 내놓고 릴리는 5손가락을 들고 하나씩 적으면 초를 셉니다. 왕겐조는 가만히 다리만 주물르고 반항하는 놈이 없어서입니다. 그 마을이 그랬어요. 라이플 한 방에 그 계집애가 그렇게 되니까 죄다 사방으로 도망을 가고. 참 순진하죠. 도망을 자기 집으로 가는 걸 보면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 관동군은 너무 얕봤거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정신없이 도망쳐도 모자란 판에 왜 자기는 죽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까요? 거기까지 왔어요. 뒷일을 봐서 알겠네요. 제 기억에 겐조씨 집은 내가 많은 집이었겠죠. 그 마을에서도 제일 언덕 위에 있는 집. 마당에는 매 우리가 있고 앞마당, 뒷마당이 있고 흙벽은 짚을 섞어서 만들었고 지붕은 볏짚으로 엮었고 왼쪽에 화장실, 오른쪽에 살림실, 희한하게 부엌이 가운데에 있고 뒷마당 텃밭에 작은 무덤들이 있던데. 매달 물어보니까 집사람은 어떻게 했어? 여기까지 찾아온 걸 보면 앞에 다른 놈들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나 보네요. 당연하지. 하나를 인정하면 뒤에 먼저 붙이니까. 자백서를 보니까 노부원은 선생질을 하는 것 같고 닭게다는요? 왜 무슨 사연이 됐어? 릴리는 눈동자가 흔들리는 듯 자신의 굳은 무릎을 다시 쳐다본다. 평화로운 국제사회에 기여하며 일본국 및 일본 국민의 이익 증진에 꾀한다. 외무성이라. 그랬구나. 역시 대화는 길어지면 실증이 난다니까요. 이제 대답하세요. 몰라. 왜 멀쩡히 사는 다른 놈들이 말하지 않은 걸 내가 털어놔야 되지? 뭐, 내 몸이 이래서? 아니면 내가 버려진 몸이라서? 소년태도 없었고 나중에 막사 경찰을 뒤졌을 때도 없었어. 어디까지 가서 묻었어? 묻긴 했어. 5. 우린 5이라고. 5이면 그걸 다 묻기엔 일손이 모자라. 아니,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순진하지? 거기서 우리가 누구 하나라도 묻어줬던가? 하나를 봤으면 둘을 알아야지. 참, 그쪽 사람들 답답한 건 알아줘야 돼. 내가 어차피 감각도 없는 다리라고. 죽으러 가야 쓸데없다고까지 말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것 봐. 그만둬 좀. 안 되는 새끼는 어차피 안 돼. 그만두라고. 내 몸에 손대지 말란 말이야. 이게 사람 병신 취급하고 있어. 됐고 그만 가. 나 오줌 쌀 것 같으니까 험한 꼴 보기 싫으면 꺼져. 왕겐조는 주물던 것을 멈추고 그대로 가만히 멈춰 있다. 뭐? 얘기 더 하자고? 알고 싶어? 노부호랑 닭게다는 엄청 잘해줬겠네. 안 그래? 잘 나가는 인간들인데 얼마나 친절했겠어. 사내 새끼가 돼서 겨우 하나는 복수가 이거야?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뭐 그런 거야? 멍청한 새끼. 지 마누를 잡아먹은 놈한테 한다는 짓거리가. 릴리는 이불 위에 총을 왕겐조에게 준다. 차라리 죽여. 내가 숟가락까지 떠먹여줘야 돼? 받으라고. 이거는 날 죽여버리라고. 말에 화살을 맞고 총을 쏜 건 네가 아니야. 뭐? 내가 봤으니까. 그때 사냥꾼은 하나도 없었어. 아니, 난 봤어. 숨어서 전부 봤어. 릴리가 크게 웃기 시작한다. 그런 것도 사냥꾼 기질이야? 숨어서 훔쳐보는 거? 사냥감을 빼앗기는 와중에도 손을 놓고 있었네. 매 사냥꾼이라고 그랬나? 매가 없어서? 뭐야, 그것도 모르고 네 마누라가 좋겠다더니 부럽다는 거 떠먹고 있잖아. 말에 화살을 맞고 총을 못 쏴서 난 닭게다한테 뺨을 맞았어. 하늘의 전사를 죽였을 때도 뺨을 맞았지. 너는 5손가락 중에 제일 허약한 손가락이야. 그 닭게다는 외모성 인간이 됐고 넌 이렇게 되고 꺼져. 죽어버리기 전에 꺼져. 무덤인 게 아니면 릴리는 벌개진 얼굴로 왕겐
갑자기 두 눈을 꼭 감는다. 릴리의 침상 아래로 소변방울이 떨어지고 왕겐조는 릴리가 담요를 감춘 사타구니를 바라본다. 보지 마! 보지 말라고! 그래, 다 죽여버렸어. 어떻게 했냐고? 어디에 묻었냐고? 난 네 마누라 얼굴도 몰라. 니들도 구분이 안 되니까. 릴리는 두 손으로 총을 겨눈 왕겐조의 손을 붙잡는다. 두 사람의 힘겨루기 벌어진다. 그러나 릴리는 왕겐조에게 밀린다. 졌다고! 우리도 사냥개가 있었으니까. 왕겐조는 총을 내려두고 주전자 뚜껑을 열어 차를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한다. 그리고 무너지는 바닥에 주저앉는다. 긴 침묵. 왕겐조는 천천히 일어나 이치고의 자결서를 적어 품에 넣는다. 주전자를 걸어놓고 릴리의 이불을 잘 덮어주고 작은 방을 들어앉는다. 나한테 점점 썩은 내가 나.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게 벌써 넉 달도 넘게 안 찾아왔으니까 아마 도망갈 준비할 것 같아. 병원비가 밀렸거든. 그래서 말인데 말 한마디 가지고 날 찾아는 걸 보면 그 옆에 날을 찾는 건 아주 쉬운 일일 거야. 그렇지? 어때? 그 여자를 찾아서 내 대신 죽여줘. 그럼 내 분도 좀 풀릴 거야. 내가 자식까지 있었으면 그것도 줘버릴 텐데 줄 게 없어. 3발 남았어. 그 옆에 날한테 한 발. 날 버러지 취급하는 간호사한테 한 발. 그리고 마지막은 나를 쏴버리던지 마음대로 해. 다케다리 쏘는 것도 괜찮을 거야. 그게 너 가만둘 리가 없거든. 정리를 끝낸 왕겐조는 다시 권총을 집어들고 릴리의 다리로 다가간다. 그리고는 다리에 총을 가져다낸다. 뭐 하는 거야? 뭐 할 건데? 싫어. 쏘지 마. 왕겐조는 릴리의 굳은 다리에 총을 한 발 쏜다. 릴리는 감각도 없는 자신의 두 다리를 바라본다. 뭐야? 하나도 안 아프잖아. 안 아프다고. 쓸데없는 짓이라니까. 더 쏴봐. 그래봤자 우린 하나도 못 느껴. 암전. 어둠 속에서 나머지 두 발의 총성이 연달아 울린다. 5장 왕석에 마치 만주의 드넓은 초원처럼 텅 비어 꽉 찼는데 왕석이가 혼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다. 그는 포수처럼 옷을 입고 어깨엔 긴 총을 메고 있다. 그때 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왕석이는 매가 회전하는 방향을 따라 몸을 빙빙 돌리며 하늘을 바라본다. 그 순간 왕석이는 마치 21년 전의 사냥꾼으로 돌아간 듯 행복하게 웃는다. 여보, 내가 말했지. 분명히 훈련시키면 돌아온다고 했잖아. 저기 봐, 하늘의 전사야. 내가 못 봐도 붉은 천도 그대로야. 기억하고 있었어. 내가 알던 대로 전부 기억하고 있었어. 잠시 침묵. 전부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돌아온 거야. 나한테 이제 복수를 하려고. 이리 와, 와서 앉아. 매에게 앉으라는 듯 내밀고 있는 팔을 철썩철썩 때린다. 여기야. 그래, 옳지. 이제 그의 팔에 완전히 매가 앉은 듯 왕겐조는 팔 언저리를 바라본다. 왕겐조가 한쪽 손으로 팔에 앉은 매를 쓰다듬으려는 순간 매가 도로 날아가 버린 듯 왕겐조가 멀리 가는 매를 바라본다. 가지마. 돌아와. 복수해야지. 왕겐조는 메고 있던 총을 하늘을 향해 펴는다. 오래전의 왕석이가 이미 떠난 줄도 모르고 막 네. 고생하셨습니다.